정계정맥류의 거장 서울 프리마가 정계정맥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남성 불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정계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기열 원장과 함께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계정맥류는 어떤 질환입니까? 네, 정계정맥류는 고환 주변에서 고환 정맥이 우동 면발처럼 굵어지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만져볼 때 혈관이 통통하게 만져지거나 눈으로 봐서 지렁이처럼 굵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할 때는 아래쪽으로 축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환의 정맥피는 원래 심장 쪽으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고환 쪽으로 다시 거꾸로 역류하는 건데요. 다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나 항문 쪽의 치질과도 유사합니다. 정맥피는 온도가 높고 산소도 적고 또 생화학적으로 독성 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환에서 정자를 만드는 세포나 고환의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계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고환 정맥이 원래 가늘고 길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가 아니고 서 있는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피가 흐르기 쉽고, 또 고환 정맥의 위치가 복막 뒤에 있기 때문에 복압에도 쉽게 눌립니다. 그래서 키가 자라나는 사춘기 때나 또 키가 큰 사람이나 운동선수처럼 복압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 원래 정맥에는 피가 거꾸로 가지 말라고 판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막이 아예 없거나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는 신장 정맥이 대동맥과 그 주변 혈관에 눌려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신장 종양이나 호흡막 종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계정맥류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진찰인데,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해서 진찰을 하고, 거기서 의심이 된다면 음낭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음낭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는 더 자세하게 그 정맥의 역류가 어느 정도 심한지 그 정도하고 혈관의 굵기하고 정계정맥류가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위치하고 또 고환과 부관에 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진단을 누워서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정맥류는 체위에 따라서 변동하니까 누운 자세 말고도 서 있는 자세, 필요하다면 다시 누운 자세,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검사로는 전립선 주위에 있는 정맥 초음파 검사, 신장의 도플러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정액 검사, 뭐 성호르몬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증상이 심할 때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학회에서 가장 인정된 우수한 수술은 미세현미경화, 서해하부 절제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현미경화, 서해하부 절제수술은 수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수술로서 고환의 정삭에서 한 차례 고환 정맥을 자르고 나머지는 묶어두고 나머지 혈관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고환을 꺼내서 고환 주변까지 수술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서해하부에서 고환 직상부까지 서해하부 수술을 서너 차례 반복하면서 남겨진 정맥 없이 일시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내 3차 병원에서는 보통 서해부나 복강경이나 후복막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극서해하부 적출술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극서해하부 적출술은 3단계 이상의 심한 정계정맥류 환자나 재발이 잦은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방법인데, 마취는 수면 마취나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술 부위는 음낭 상부에서 사선으로 절개하고 수술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40배 현미경 하에서 수술하지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 개량해서 100배로 확대해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녹눈실로 봉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수 테이핑하고 5일 후에 집에서 방수 테이프를 제거하면은 치료 관리는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그러나 1에서 2주 정도 멍은 들 수 있습니다. 심한 운동은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병원을 선택할 때 우선은 진단이 중요하겠는데,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정계정맥류라고 진단받는 분도 있고 전립선염이라고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단이 다른 경우도 있으면 또 치료도 당장 수술하자 아니면 지켜보자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계정맥류라는 질환 자체가 종양처럼 고정된 질환이 아니고 혈류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원래, 그래서 환자의 컨디션이나 뭐 검사 장비의 해상도나
또 의사 선생님의 주관적인 진단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의심된다면 환자분들은 병원을 달리하고 시기를 달리해서 여러 차례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3단계 이상으로 심하거나 재발하거나 정액 상태가 나쁜 경우는 거기에 걸맞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 병원에서는 대부분 병원마다 해오던 획일적인 방법으로 환자가 따라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에 걸맞는 수술 방법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은 결국 환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계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계정맥류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고압이 너무 올라가는 운동을 피하고 자전거 운동처럼 해운부에 체중이 집중되는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지 말고 가끔 일어서서 움직여주는 게 좋겠고 너무 뜨거운 물에 사우나나 좌욕을 즐겨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